안녕하세요. 네, 도서관인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온라인에서 인사는 이렇게 한다면서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요 60 더하기 책의 해 추진단 에서 주관하는 제3차 포럼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미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입니다. 여기 60 더하기 책의 추진단에서는요. 오늘이 3차 포럼이고요. 1차 포럼은 60 더하기 세대와 독서의 가치 6월 30일 날 개최되었고요. 2차 포럼은 시니어 출판 시장의 오늘과 내일 8월 20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포럼으로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어디까지 왔나인데요. 네, 오늘 60 더하기 책의 해 추진단의 안찬수 단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수 추진단 단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포럼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인사 말씀 아주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말하자면 아주 늙은 사회가 됩니다. 그 사회가 됐을 때 우리 도서관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현재 어떤 수준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60 더하기 책의 해 추진단에서 독서와 출판과 도서관 또 독서 동아리 이렇게 한 주제 짚어 나가는데, 오늘 제58회 전국 도서관 대회를 맞아서 도서관인 여러분과 함께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어떤 과제가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분, 또 사회를 맡아주신 조미아 교수님 등을 모두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서관인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0 더하기 책의 추진단 안찬수 단장님. 네, 이 그 포럼을 준비하면서요. 네, 책과 사회 연구소 백운근 대표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어요. 기획하시고 뭐 서류 이러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자 세 분이요. 이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재 교수님부터 이제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과제 이렇게 발표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서울의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 관장님이신 서경주 관장님께서 공공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사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송건옥 의성군립도서관 관장님의 농촌지역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자 세 분께서는 15분씩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자는 이제 황금숙 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님, 이용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5분씩 세 분이 5분씩 말씀해 주시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과제, 네, 배경재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의 배경재입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몇몇 그 이제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 뭐 조속히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돼서 다음 발표 때는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 의뢰를 해주셔서 준비를 하고 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이제 허락된 시간이 15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연구해오고 또 생각했던 과제를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했던 분야가 이제 문헌정보학에서도 이제 정보 서비스 쪽이었고, 정보 서비스에서도 이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에 좀 관심을 가져서 장애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다가 한 3년 전부터 방금 그 또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회가 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노인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2, 3년 전부터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초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연구의 방향은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가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의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이제 그런 컨셉으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내 생각이 어느 정도는 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베이비 부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는 한 10년 정도 늦춰진 세대인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도 출생부터 1963년도 출생에 이르시는 그때 이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고 무려 그 인구가 711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은퇴해서 고령화되는 시기에 딱 지금 맞물려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50대에 보통 은퇴들을 많이 하시는 풍토이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퇴직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령자 서비스의 그 경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낮춰져 온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 비중 자체가 상당히 핵심적인 인구 비중에 해당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계층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서관 이용자의 어떤 핵심 계층 서비스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저는 연구하면서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해외 사례도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간단하게 해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국내 운영 현황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이미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작년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미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례대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그 도시별로 또는 지역별로 진입되는 시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작년 고령자 통계를 봤을 때 고령자분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이터를 보니 총 6시간 51분의 여가 시간, 상당히 기시죠. 그 시간 중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거의 4시간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이 정보를 제공하고 안락하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공공도서관 통계에서는 이용자별 통계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 매년 공공도서관 선생님들께서 통계를 제출해 주셔서 그것도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계를 그 도서관 통계 포털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통계를 다운로드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연령별이라든가 세대별 이용자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도서관에 얼마나 많이 방문해서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대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어린이 청소년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핵심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린이 서비스의 인구 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인구 세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령자를 포함한 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제 청장년층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고령자층이 포함된 성인 이용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회용 등록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또 대출
이용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 인구의 비율 변화가 벌써 시작됐고 앞으로는 이런 변화의 추세는 더욱더 가파르지 않을까. 그래서 일선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점점 더 이 고령자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 도서관계 고령자 서비스 사례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8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화여대 차미경 교수님 연구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를 서비스 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세 이후로 문턱을 낮춰 둔 상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이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큰 글자 책, 큰 글자 도서 이런 것에 살피해서 좀 더 세대를 구분하고 또 그 고령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취미나 주제에 어떤 장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중에서 그런 그 가이드라인 고령자 서비스 대상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근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고령자 대상의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개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그 미국에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뭐 그걸 다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좀 참고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고령 이용자의 정의가 상당히 국내 환경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적인 고령 이용자 그리고 또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 이용자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고령 이용자를 구분해서 도서관에 올 수 있는 이용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도서관의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못 오시는 고령 이용자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사고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이게 조금 그 자료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영국의 그 툴킷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고령 이용자를 총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50세에서 65세. 그래서 은퇴 전후에 그래서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여러 가지 아직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고령자분들. 그리고 65세에서 75세. 그래서 어느 정도 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70대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활동에 제약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75세 이상 이분들은 주로 아웃리치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 이용자 이렇게 구분해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년, 3년 전부터 고령자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국내에서 고령자 서비스 대상에 좀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편적으로 이용자 연구는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이 고령 이용자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데이터가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뭐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서 이제 그 도서관에서 어떤 고령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좀 연구들이 진행된 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개인 연구긴 하지만 국내의 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전국의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이 한 600여 개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설문 협조를 의뢰해서 약 170여 개 도서관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고 그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그 공공도서관에서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세분화돼서 그 고령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5.6% 정도 해당되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과반에 해당되는 도서관이죠. 한 51.2%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응답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고령자 대상의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그 의견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욱더 고령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기획하려는 목적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그 응답들이 좀 더 많아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구 및 노인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하지만 노인하고 고령자라는 표현이 좀 번갈아서 쓰이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연구를 진행할 때는 고령자라는 표현 대신 노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좀 혼용되고 있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령자의 요구나 관심사를 이제 도서관 서비스에 그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홍보도 중요하고 또 그 사실은 이미 고령자 대상의 복지기관들이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중복 서비스에 대한 사실 논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굳이 공공도서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제일 제가 사선생님들을 만났을 때는 그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런 도서관만의 고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협력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도서관 고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응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공도서관에서의 노인 서비스 장소, 공간 시설은 어떤지 현황을 설문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갭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자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 노인을 위한 어떤 독서 보조기기라든가 독서를 하기 위한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도서관 내부의 어떤 사인물의 가시성 근데 이거는 사실 그 고령자 대상의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범용적인 그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이 빨리 개선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많이 되셨고요. 그리고 뭐 IPA라고 해서 이거는 맵으로 해서 그 어떤 부분이 가장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독서 보조 기기라든가 내부 사인물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은 걸로 현장에서는 나왔습니다. 서비스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일단 도서관에서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잘 수행되고 있기도 하고 중요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는 됐는데 반면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대 교류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좀 잘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령자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세대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세대 교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진행하려면 사실 인력이라든가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전문 상담가를 배치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지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뭐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이라든가 노인 관련 기관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의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큰 글자 도서라든가 뭐 시설을 비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좀 실제로 그 고령자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과제 및 제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령자 서비스를 타겟팅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맞춤 서비스로 발전시키려면 예산과 인력이 별도로 이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고령자 세대 계층 세분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에서의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이 좀 시급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이건 도서관 공간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현재 특히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가보면 이렇게 그 어르신 열람실 또는 장애인 열람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령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실 도서관의 환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그 뭐랄까요, 격리처럼 느끼시는 선생님 그 어르신들 분들이 꽤 많으셔서 오히려 이런 공간들이 도서관의 발걸음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도서관 공간의 구분은 앞으로 좀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례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합형 공간으로 고령자분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독서하다가 또 그 여가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서 공동도서관이 앞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준비된 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경재 교수님. 네, 배경재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고령자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영국 데이터에 의하면 네, 만 50세부터 뒤늦게 고령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표입니다. 서경주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관장님이시죠. 공공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사례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경주 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관장 서경주입니다. 네, 이 방에는 많은 분이 계시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지금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특별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몸담고 있는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와 또 이를 이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을 소개하고 고령자의 자료 이용 현황, 그리고 고령자 참여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은 2006년 6월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지금 이제 만 15년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건평 3,000평방미터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단독 건물입니다. 인력은 관장을 포함해서 총 21명입니다. 그 가운데 사서 인력은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료 현황을 보시면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22만 2천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쇄 자료가 16만 5,910권, 전자 자료가 5만 6,342권이 되겠습니다. 인쇄 자료 중에는 일반 도서가 16만 1,000권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음성 도서, 점자 도서, 정기간 행물 등이 있고, 전자 자료로는 전자책이 46,193권, 그 외에 오디오북, DVD, 웹 콘텐츠 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층의 자료 이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총 이용 인원을 볼 텐데요. 저희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분 운영과 휴관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은 부득이하게 2019년과 2020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즉 2019년에는 대략 연간 60만 3천 명 정도가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16만 1,000명으로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을 대비해서 자료 대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쇄 자료와 전자책,
두 가지를 19년과 2000년으로 비교했는데요. 지금 제가 그 비고령자, 고령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고령자라는 그 용어에 대비해서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지금 그 저령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비고령자로 표현을 했고 60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볼 때 비고령자는 이제 60세 미만이 되겠고요. 인쇄 자료의 2020년 그 이용 현황을 보면 지금 비고령자가 94.2%고 고령자가 5.8%입니다. 전자책은 2020년에 98.1%, 그다음에 고령자는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19년과 20년 또 전자책과 인쇄자료 공히 비고령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자의 대출은 무척 적은 비율임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20년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전자책에 대한 고령자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자료 대출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인쇄 자료의 경우 2019년에는 13,852권을 대출한 데 비해서 20년에 들어서는 5,020권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전자책의 경우에는 19년에 346권이었는데 20년에는 644권으로 소폭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인쇄 자료에 대해서 비대면 예약 대출을 했는데 이럴 때 그 고령자층이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예약 대출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이용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 고령자는 전자책을 이용함으로써 전자책 이용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도서 수서 및 서비스에 있어서 고령자층이 주로 그 자료를 요구할 때 그것을 이렇게 희망도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나루에 나타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요. 특히 이제 60세 이상의 인기 대출 도서 중에 저희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많이 수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내에 2개 기관의 수뇌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고령자를 위한 큰글 도서나 치매 관련 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이제 저희 도서관에 조금 독특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또 2017년에는 동대문구 치매 안심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몇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8년에 치매 예방 독서 토론 프로그램으로 자서전 읽기와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15명이 12회에 걸쳐서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 여기 그 사진에 보이시는 책을 공동 자서전이지만 만들었고요. 작은 그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2020년에는 행복한 책방이라고 해서 그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기여서 그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으로 그 책 읽기를 통한 독서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특히 치매 위험군인데 그 비대면 실시간 프로그램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좀 고립되기 쉬운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서 동아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독서 동아리 운영 방식을 보면 2019년에는 15개의 동아리가 모두 대면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 때문에 9개의 동아리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금년도에 들어서는 겨우 5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 인원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최근 3년간의 독서 동아리 참여 인원을 봐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혹은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독서 동아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좀 운영해서 도서관이 동아리의 장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독서 동아리 고령자 분포도를 보시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고령자층의 동아리 참여 비중이 35%였는데요. 2020년에는 약간 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이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2021년에는 고령자층이 약 16%에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령별 문화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을 크게 2개로 구분해서 일반 강좌와 정보화 강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일반 강좌, 정보화 강좌의 참여 인원을 보시면 그 일반 강좌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12명으로 매우 적은 수고, 나머지 연령이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인데 비해서 정보화 강좌는 반대로 6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전체 프로그램, 즉 일반 강좌, 정보화 강좌를 합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60세 이상의 참여가 43.6%에 달합니다. 반면에 일반 프로그램만 따로 구분해서 보자면 19세, 0세에서 19세가 62.8%로 압도적으로 또 많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그 일반 프로그램 수강은 2.5%에 그치고 있고요. 그 고령자 문화 프로그램 수강 비율을 해서 일반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으로 나누었는데 보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은 비고령자가 97.5%, 고령자가 2.5%, 정보화 교육은 반대로 고령자가 80.4%, 비고령자가 19.6%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은 뭐 도서관의 명칭에 정보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개관 초기부터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화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층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창작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입니다. 먼저 이제 정보화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이제 2006년에 개관을 했는데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2개월 단위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4 혹은 5개의 반을 개설하고 각 반에 20명을 정원으로 해서 주 2회 회당 90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교육장은 컴퓨터 20대와 전자칠판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교육은 특별히 어르신들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0.4%가 고령자로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창작 교육은 저희가 올해 저희 도서관 안에 미디어 창작 지원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처음 개설한 과목이 시니어를 위한 포토샵 쉽게 배우기입니다. 여기에 29분의 그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80세 이상도 10%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인데요. 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항상 그 교육 수요가 있고 또 개설을 할 때마다 정원을 채우는 그런 이제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5번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여기 나온 정원이 이제 참여 인원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뭐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어디에서 배우고 싶은데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고 또 개설을 원하는 시기에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계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60세에서 69세가 43%, 70에서 79세가 42%, 그리고 80세 이상도 13% 이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도서관으로서는 이제 거의 그 무료로 그 정보와 역량을 어르신들에게 좀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과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서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에서는요. 일단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가 매우 고사양이어야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몇 년 컴퓨터를 이용을 하다 보면 또 더 성능 좋은 컴퓨터를 요구하고 그때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그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런 이제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 정보교육의 필수적인 그 소프트웨어 한 종, 패키지 한 종도 1년 사용료가 뭐 1,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예산적인 압박, 그리고 강사료와 보조 강사료에 대한 예산 압박도 좀 큽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시설과 기기 사용을 보조할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강사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항상 이제 컴퓨터 교육을 20분이 뭐 참여해서 할 때라도 보조 인력이 1명 내지 2명이 필요한데 뭐 그런 인력, 그다음에 고령자 대상의 교육 진행 강사 섭외의 어려움. 고령자 교육의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이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고령자에게 맞추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전용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구비되지 않은 데 따르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이 다른 강의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는 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중에 어떤 파일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항상 USB에 저장을 하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이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보드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방이 좁은데도 화이트보드와 전자칠판을 막 같이 놓고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시설이나 환경에서의 어려움, 그 다음에 다른 연령층이
그 교육은 고령자 위주의 교육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수강을 좀 꺼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전자책을 비롯해서 독서 활동으로 이런 이제 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정보화 교육을 받아오신 어르신들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뭐 전자책을 이용하거나 뭐 강좌 접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화 교육 자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커지는 것이 독서 활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효과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또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긴 하지만 도서관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코로나19가 이러한 이제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4가지 부문에서 앞으로 좀 그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료 확충입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그다음에 그 유형 매체에서 고령자가 이용하기 쉬운 자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서관 이용 교육 실시인데요.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에 가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이용 교육이라든가 미디어 창작 및 이용 교육, 또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서비스 목표는 정보 활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쓰고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고령자층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거기에 저희는 이제 도서관 서비스의 목표를 두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주 관장님.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발표를 들으면서요,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치매 관련 도서를 구비하고 또 디지털 이런 그 프로그램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이제 우리 서경주 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다면요, 이번에는 네, 경북에 위치한 의성군립도서관 관장님이신 손건옥 관장님께서 농촌 지역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손건옥 관장님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립도서관장 손건옥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서경주 관장님께서 공공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농촌지역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사례입니다. 발표 내용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심하고 또 도서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농촌에서 복지가 본다는 도서관을 찾고 또 도서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찾고 여유를 찾아가는 노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의성군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사례, 그리고 앞으로 의성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고령자 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성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에 달해서 지금 현재 인구 5만 명 붕괴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600개에 달할 정도로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성군의 당면 과제는 고령화, 출산율, 지방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정주 여건 개선에 도서관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성구는 18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약 1.9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의 위치는 안개면이라는 면 소재지에 있고 면 소재지 인구는 지금 현재 4,6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개관을 했고 직원 수는 사서직 3명, 사무행정 1명에서 총 4명입니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2021년 도서관 주력 사업이었는데요. 의성군민 함께 읽기 작가를 만나다 저자 강연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정혜신 작가님이라든가 한비아 작가님, 장강명, 정유정, 최 사장 같은 작가님들을 모시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통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독서의 달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관 캠프, 그리고 중학생을 위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양육자를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현재 줌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시설 공간적인 부분입니다. 큰 글자책 코너와 독서 보조 기기가 마련되어 있고 상시 서예를 연습할 수도 있고 전시도 가능한, 또 어르신들이 소통과 심해 휴교 공간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전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문화 강좌 서비스 공간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앞서 백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형 서비스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세대 공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서관 노년층 이용자 비율입니다. 60세 이상 이용자는 65%, 대출자는 20%, 문화강좌 비율은 67%인데요. 인문학 참여자율은 90%로 꽤 높습니다. 이렇게 인문학 참여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제 선정을 노년층으로 하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인문학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고령자 서비스 사례 프로그램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4가지 주 이제 서비스 사례 4가지입니다. 먼저 독서 문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건강이나 취미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4개를 운영하고 있고 서예반이나 아코디언, 생활명리, 스마트 활용반, 스피치, 신앙송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버 동아리로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을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서전 쓰기, 그리고 노년 인문학으로 도서관 기리인문학과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위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강좌반에서 서예반 운영 사례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200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01년도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운영의 이점은 수강생이 강사가 되는 선순환 구조 창출에 있고요. 그 서예반뿐만 아니라 저희 도서관에서 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좌반에서는 거의 강사를 지역에 강사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좌들은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 행사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모습입니다. 도서관 책축제라든가 평생학습 박람회, 또 수강생 발표회라든가 마지막 사진은 서울에 있는 성수아트홀에 와서 도서관 일간 일단 사업으로 도서관 아코디언반 동아리가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노년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강좌들은 배움 참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봉사활동으로 적극적인 노년기를 보낸다는 것인데요. 이런 재능 나눔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감 강화는 물론 사회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예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도서관 책축제, 마늘 책축제 등에서 항상 이렇게 무료로 가운 써주기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입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도서관 대표 실버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독서 문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실버 동아리들입니다. 2017년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아리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1인 경로당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에는 경로당이 534개가 되기 때문에 봉사단들이 이제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혜자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신뢰감을 형성시키고 또 봉사자 자신들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입장에서도 봉사 범위가 도서관에서 지역으로 뻗어나감에 따라서 지역 연대감 형성은 물론 복지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거 노인촌을 찾아가서 또 이제 집 청소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자서전 쓰기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주작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시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주제로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 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다 과정으로 구술 과정도 거칩니다. 아래 사진은 수강생 중에 실미도 생존 인물이 있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구술하는 모습이고요. 도서관은 이렇게 하나의 강좌가 동아리 형성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모임이 되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렇게 서로 만나 삶의 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 일상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 인문학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은 저희 의성군에 인문학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층이 도서관에 와서 문화 강좌를 이용하고 활성화되도록 정말 큰 기회를 해준 감사한 프로그램인데요. 의성군은 오랜 초고령 사회를 지나오면서 노인 부양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노인들을 더 이상 돌보는 대상이나 챙기는 대상이 아니라 노년층의 연대를 통한 자립과 또 스스로 행복을 돌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문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통과 공감의 메시지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서 참여율이 꽤 높고 저희 도서관이 9시에 이제 문을 여는데 도서관 기리 인문학 하는 날 되면 신청자가 거의 8시에 와서 줄을 서서 대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도에는 단단한 인생 2막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으로 인생 탐구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직 공무원이나 기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올해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의성군에 있는 관내 두 도서관과 MOU를 체결하고 노년의 삶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의견과 참여가 더해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도서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도에 생활명리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 노년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왜 도서관으로 오실까요? 지역 복지관보다 도서관이 더 재미있다 하시고 또 도서관에 와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저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왜 도서관으로 오시는지 도서관 이용자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마음의 휴식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나의 인생의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점이다. 우리 삶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유익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고맙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친구들 만나니 좋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와가지고 대화도 하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아주 유능하시고 몸도 젊어지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태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모든 분야에서 이 오지의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오니까 예, 우리 관장님 직원들 너무너무 예,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 나이에 늦게 이게 문화생활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 나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뭐 공부도 하고 내 삶의 힐링이 되고 듣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가 좋아요. 이 문화 강의 들으러 올 때 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꼭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책이 많아서 좋아요. 좋아요. 도서관으로 많이 오세요. 새우. 네, 이렇게 의성에서는 다양한 고령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문턱 넘기를 어려워하시는 노년분들이 계셔서 도서관의 장벽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성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고령자 서비스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책 읽는 노년입니다. 문화강좌 참석률은 한 70%이나 책 읽는 노년이 20% 미만인 의성에 책 읽는 노년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큰 글자 도서나 오디오북처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매체를 다양하게 확충하고 또 2022년에 개관 예정인 동양 온누리터 도서관에는 노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구성과 시설 배치로 노인 특화 코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치매 예방이나 스트레스 감소, 인지 능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노인 독서가 활성화되도록 노인 독서 동아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생활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위해서 노년층과 청년층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 획일화된 고령자 서비스를 탈피해서 도시형 프로그램에 국한된 고령자 프로그램이 아닌 노인 개개인에게 맞는 계층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도서관만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독서 문화 정신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령자 서비스만 한다면 도서관이 주민센터나 복지관과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잃어버린 농촌 공동체도 회복하고 지역 도서관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건옥 관장님.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교류 활동, 그다음 노년 인문화 이런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이용자 목소리를 들으니까 의성 군립도서관이 서비스의 그런 효과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토론할 시간인데요. 네, 황금숙 대림대 문헌정보학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도서관 미디어 정보과 황금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유익한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노인분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부를 비롯해서요. 또 제가 이제 집안의 막내다 보니까 저희 형제분들 또 자매분들이 다 어르신들, 노인분입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저희 노인분들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80 넘으셔서 노인정 가시더라고요. 저희 오빠 세대 60, 70대는요. 노인복지관도 지금 안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는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많이 유입이 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느낀 거는 도서관에서 이제 고령자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저는 2014년도입니다. 저희 경기도 도서관 총서 시리즈로 도서관과 함께한 행복한 노년이라는 이 총서를 제가 제안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자료를 담는다고 노력했는데 또 이제 사회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데이팅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배 교수님이 발표하신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과제에서 우리가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고령자만을 위한 통계 데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위 도서관에서도 지금 52.9%가 아예 노인 연령층에 대한 통계 집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연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지침도 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나 또 캐나다, 영국, 또 일본도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엄청난 지침과 또 실제 이 뭐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고령화 사회 공공도서관의 역할 이런 책들도 굉장히 꾸준하게 출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한국 도서관 기준에 그나마 노인 및 장애인 등 특수 이용자 집단에 대한 서비스 기준은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그 기준마저도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지침이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부분인데 이제는 분리형 공간에서 포용적 통합형 공간으로 이거는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에도 보면 포용적 개방 공간의 지속적인 확대라는 정책 꼭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간 이용의 결정에 관여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장애우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한 공간 구성을 해주라는 그런 정책 꼭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실천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다음은 이제 노인 이용자만을 위한 또 프로그램이 12.2%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또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맞춤형 그런 서비스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에도 생애 주기별 맞춤 독서 프로그램 지원과 또 제3차 독서문화진흥법에도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지원 이런 정책 꼭지가 다 나와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얼만큼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화 도서관과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과 의성 군립도서관 정말 우수 사례 너무 훌륭히 잘 봤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특히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일반 문화 프로그램으로 또 유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관리상이나 예산상에 여러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역의 유관기관과 뭔가 협력 체계를 조금 강화하면 조금 해답을 얻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의성 분립도서관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첫째, 정말 단위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지역 연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청이 42몇 %고 또 이분들이 그 어떤 것들을 욕구하시는 그 욕구 파악이 너무나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배우면서 가르침 또 참여해서 봉사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는 정말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다 벤치마킹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노년 인문학 프로그램도 노년의 관심이나 흥미를 잘 반영한 그 포커싱 주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작년에는요, 있었고 있으며 또 있어야 할 인문학. 저는 제가 이거 혹시 영상 있으면 한번 듣고 싶을 정도로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향후 방향에서는 도서관을 생활 플랫폼을 만든다. 이거는 우리 모든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활 플랫폼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소외되지 않고 같이 나눔을 함께 하시고 그러다 보면 농촌 공동체 회복 이거는 뭐 농촌 공동체 회복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게끔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생활형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도서관 그 서비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그 연구에서도 노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즉 노인분들이 소외당하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또 신체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어떤 일종의 노인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나 또 서비스 지침 마련 그리고 또 국립 디지털 도서관에서는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하더라고요. 그 웹사이트를 전부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간병인들 그리고 노인 문제, 노인 학대, 또 법률 문제, 자산 문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컨텐츠를 구축해서 도서관마다 링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다양한 그 계층 고령자 세대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60, 70대를 다 아우르려면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다 좀 전문적인 그런 장서 개발과 서비스가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도서관이 시간이 있으면 시간 때우는 그런 여가 활동을 위한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활형 그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의 이정수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제 잘 들었고 또 우리 한금숙 교수님의 토론도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을 제안을 받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령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기준이 무엇일까? 도서관법은 시행령에 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배경재 교수님께서 노인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곧 65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취약계층인가를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런 그 활동에서 약간 밀려나긴 하겠지만 스스로를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들어간다고 도서관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고령자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신중년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고령자 서비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의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부터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령자 노인을 대비하는 중년 세대부터 노인에 진입하는 세대 그리고 노인의 생활을 이제 거기 그 노인으로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그다음에 아주 이제 거동이 불편한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하나의 고령자로 정의한다면 사실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국립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서관도 열람실에는 은퇴하신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노인분들 남자분들은 안 오시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인사동이나 갤러리나 이런 데 가면 여성 그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남성분들은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연이 다 끊어져서 굉장히 외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고령자는 어떤 사람일까? 나이를 많이 먹고 건강이 청년 때보다 못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의치 않고 그리고 시간이 많은 부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서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짜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퇴직하고 나서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지적 유의를 즐기는, 오히려 지금부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중년들도 있고요. 또 학원 육아로 할마, 할바 이렇게 이제 육아 정보, 학습 정보 이런 데에 오히려 더 아이를 키울 때보다 훨씬 더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들도 있고, 각각이 전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 고령자 서비스를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 도서관에서 그 서비스를 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그들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하고 행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 시민의 네트워크 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공직에서 은퇴하신 분이 얼마 전에 노인과 함께하는 동반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도서관 서비스는 좀 더 혁신적이어야 하고 노인의 그런 인력,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령자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정의부터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행태 분석까지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용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이용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사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담당자로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말이 빠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 2위를 다툴 정도로 도봉구는 고령사회입니다. 도봉구 14개 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21%로 노인 65세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고령자 서비스를 관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는 5060 시니어 기자단과 도봉 이야기 마술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5060 시니어 기자단은 50에서 69세로 이뤄진 시민 기자단으로 글쓰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성취감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나 EBS 같은 시민 기자단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업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었습니다. 도봉 이야기 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읽기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들께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마술과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면 보다 효과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대단히 특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보통 도서관이 저희처럼 사회에 기여하고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범주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2022년부터 일자리 창출 범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고령인들은 많지 않을 거고 55세에서 60세는 제도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미와 사회 기여만으로는 서비스 참여에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활 밀착형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최소한 그런 기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관건은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도 고령 이용자들과의 관계 형성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서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고, 가려운 것도 가끔 긁어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때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응원해주는 것이 사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돌봄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사서는 비교적 비효율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가에 자유롭지 못하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냐, 이것들을 항상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서로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최소한 서비스 초기에는 질적인 부분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견해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 지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신다면 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용훈 사서 선생님께서 빨리 말씀해 주신 것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 제3차 포럼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네, 도서관인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나 좀 아시겠죠? 네, 오늘 촬영과 방송하시려고 수고해 주신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진행하는 한국도서관협회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60 더하기 책의 추진단, 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